절대 전략입니다. 시장이 좀 더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IT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지금 9시 후반 구간대입니다.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이슈몰이 장세, 이슈몰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한 줄 포인트를 드렸거든요. 네. 우리가 그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요 세 개의 어떤 3개월의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참 큼지막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구간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슈몰이가 이렇게 큰 적이 과거에도 좀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은 가장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터지는 이 사이즈 자체가.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들하고의 어떤 이 강경한 이제 조치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방준비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강력한 이 코멘트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이 백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들에 대한 이슈가 크게 이 부각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니 이제는 그걸 받쳐주는 거를 좀 이슈로 좀 받쳐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거를 우리가 코스피 지수랑 연동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198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1920선이었잖아요. 1920선 이상에서는 제가 이제 비싼 자리다. 주가 밸류 자리는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수혜주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관점은 지금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20 이상권에서 1980선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냐면, TBR 기준으로 한 0.82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0.82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근데 작년도 2019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모가 한 670조 정도 수출 규모를 보였었던 시기, 즉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670조 정도의 이 수출 규모를 보였던 요 시기에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선의 스몰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 요 문제 이외에 미중 문제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확산됐던 게 좀 수습되는 형태의 수준에서 달성했었던 이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업 자체가 올해보다는 작년도가 훨씬 더 쉬웠던 거죠. 기업들이 사업 환경을 하기에. 그죠? 그래서 670조 정도의 수출 규모를 좀 보였던 수준인데,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얼마였었냐면, 작년도 고점이 얼마였었냐면은 2270선 정도 돼요. 이게 작년도 이제 그 최고점으로 찍었던 이 자리가 2270선이 아니라 2220선 정도 되네요. 그죠? 2220선. 2220선 넘는 것 같은데, 2250선 정도 되네요. 그쵸? 2250선. 이때가 조금 더 고점 쳤었네요. 4월달, 작년도 4월달. 랜드가 바닥 쳤을 때, 바닥 쳤었구나. 2240선. 그럼 2240선 정도 되면은, 이게 PBR 기준으로 한 0.91배 정도 될 거예요. 0.91배 정도. 0.91배에서 0.90배 정도. 제가 계산했었던 게 2260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아마 오차는 크게 안 날 겁니다. PBR 기준 한 0.91배에서 한 0.90 정도. 이 수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670조 정도의 수출을 작년도 그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온 거죠. 작년도 12월 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표를 매겨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모가 한 670조 정도 됐고, 미국, 중국하고의 어떤 스몰딜이 나왔던 게 작년도 12월 달 초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던 구간이었다 이거죠. 이 구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았던 최고 수준에서의 밸류가 0.91배였다 이겁니다. PBR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 이익치는 이미 한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PBR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시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나 이제 이런 투자 집행을 했었던 게 하반기나 내년도로 미뤄져 버렸거든요. 이 미뤄진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2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자산 가치가 코로나 사건이 글로벌로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660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1635조 수준으로 다운됐거든요. 그게 나머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이제 미뤄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규모 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다운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수준을 보게 되면 0.91배보다는 최소한 10% DC 정도는 나와야 된다. 0.82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리가 저는 1920에서 위쪽으로 이제 조금 더 오픈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고점을 의기하거나 바로 급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바뀌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우리 모두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 여행도 갈 거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이렇게 교역량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급증을 하면서 이전과 같은 경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지금 이런 기대감이나 또는 이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경계를 하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수혜주로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산업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는 수혜주로만 가야 된다. 이 관점인 거죠. 네. 살짝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도 개별적인 내용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지금 현재 5G하고 이제 바이오 제약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앞서 이야기했던 제넥시는 어제 이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NK맥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DNA나 mRNA 쪽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그건 거죠.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기술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앞설 수 있겠느냐. 그런 파트너사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알테오잔이 가게 되면 제넥신과 바이넥스를 이끌어주는 형태, 네오캠 바이오를 통해 순환매가 도는 형태. 요게 이제 첫 번째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거나, 그다음에 독성이 있는 것들을 중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NK 세포 면역을 통해서 카르T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NK 세포에 대한 주가 밸류는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초록의 주요 의제로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NK맥스를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공략해도 조정 타이밍이 저는 공략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서 저도 고민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KMW나 그 다음에 HFR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그 다음에 오늘 좀 반등 나오려고 하는 이제 5G 관련된 주식들이 좀 몇 개씩 보여요. 보니까 뭐 아직 급반등까지는 아니고 밑에서 이제 턴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은 상반기에 부진했잖아요. 상반기에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요거거든요. 중국 편 들려면 확실히 중국 편 들어야 되는 거고, 미국 편 들려면은 요번에 이제 5G 쪽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커버리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깔려고 하면 뭐 건물에 들어가서 인빌딩 같은 거 설계하려면 임대주한테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뭐 그런 것도 허가를 많이 안 내주는 건물주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불가항적으로 좀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된 건데요. 다행히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기관 투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뭐 어차피 나중에 다시 좋아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5G 쪽 관련되어서도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잘 사야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서 잘 팔아야 되듯이. 그래서 KMW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KMW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5G 관련된 대표 주식이고요. 노키아나 이제 에릭슨 쪽 관련되어서 주 매출이 잡히다가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이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기업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KMW를 잘 안 챙겼었어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돈을 못 벌던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때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해외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이모, 다중 입출력 장치, 이런 어떤 성과를 내면서 이제 중국도 수출하고 이런 성과를 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미안했다 그동안 굴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화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일단 5G가 전에 이제 4G부터 한번 다시 물량을 늘려보는 건 어떻겠니? 최근 들어서 노키아 보니까 노키아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던데 우리한테 조금 숟가락 좀 얹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KMW도 다시 이제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게시판에 간략하게 질문이 올라와서 좀 전해드릴게요. 현금화 전략 아직도 유효하신지요? 누가 물음을 주셨는데요. 답만 좀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현금 관리하고 있죠. 계속 네. 뭐 당연히 현금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고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네.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현금화 전략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인버스 한 주도 거래 안 했어요. 하방 베팅 아예 안 했다고요. 현금을 들면서 제가 보고 있었던 이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현금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방에 대한 베팅이 나오려면 명분이 서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이 돼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주식 선물이나 공매도나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지만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그런 거나 가능한 거고 개인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은 순간적으로 틈에 나오는 주식들 분명히 있고요. 소외받는 주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의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노리면 좋을 것 같고, 제넥신도 잘 보세요. 한 2번 정도 크게 한번 흔들었잖아요. 바이닉스 9점 나왔다 한번 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지려면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묶어놓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추세가 붕괴되는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1,000원짜리가 붕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딱 한 번 추천했었거든요. 이 방송 통해서. 그때가 45,700원이었습니다. 그때 제시해줬던 자리가 51,000원에서 52,000원짜리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52,000원 돌파된 다음에 55,000원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화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나 현금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당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